보시면은 1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이제 격문장 중에 이어진 문장은 찾기가 그래도 쉽죠? 자, 1번, 그죠? 이어진 문장입니다. 인생이 짧다, 예술이 길다. 근데 고를 통해서 얘네가 이제 연결된다고, 나란히 놓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순서 바꿔도 되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고요. 이제 문장의 종류를 보면은 요거 의미로 보면 나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어진 문장 뭐 있을까요? 몇 번? 이어진 문장 또 있어. 3번. 자, 사촌동생이 읽으며 여기까지 슬래시 표시해주세요. 자, 이제 보실 때 이제 본문장 같은 경우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시면 편해요. 그죠? 읽으며 끊고 숙제를 한다. 사촌동생이 읽으며 사촌동생이 숙제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뭐 하며 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연결되고요. 그죠? 그리고 앞뒤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요. 대등하게 이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있나요? 이어진 문장? 딱히 이어진 문장? 없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혼문장 찾아볼게요. 혼문장. 자, 4번 혼문장이죠. 심청이는 주어, 왕비가 보어, 된다, 서술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혼문장에 해당하고요. 근데 5번은 우리 혼문장이 아니에요. 자, 춘향이가 주어예요. 지조가 뭐예요? 주어예요. 있다, 서술어입니다. 그죠? 왜냐면 되다, 아니다 앞에만 우리가 보어라고 했었잖아요. 춘향이는 주저가 있다 같은 경우에는요. 춘향이는 지조가 요거 주어고요. 서술어예요. 그러면 요거 주어 2개에 서술어 1개니까 그 관계성은 우리가 봤을 때 격문장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격문장이고요. 나란히 이제 놓여있는 연결함을 통해서 이어지는 부분은 딱히 안 보여요. 이어진 문장이 아니고요. 얘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연결되는 주어 서술어를 보셔야 돼요. 자, 이따랑 연결되는 주어는 뭘까? 지조가 있어요. 얘랑 연결돼요. 그러면 춘향이는요. 지조가 있다 전체가 이 춘향이는의 서술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얘는 이 부분이 서술어의 역할을 해요. 그럼 얘 이름 뭐겠어? 서술절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얘는 앞에 그랬죠?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건 우리가 관형절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거는 부사절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얘는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요 서술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안 했었던 부분이에요.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헷갈려요. 왜냐면 얘는 다른 표시가 없어요. 얘는 음계 보시면 되고요. 얘는 을, 던, 을, 개, 도로, 이 얘는 찾으시면 되는데 얘는 없어요. 그럼 얘는 뭘로 보시냐? 주어, 서술어의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주어가 서술어가 요 주어의 서술어가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춘향이는 있는 게 아니에요. 지조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뭐 있냐? 할아버지가 귀가 크시다. 자, 크셔요. 할아버지가 큰 건가? 귀가 큰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는 귀가 크다 전체가 서술어가 됩니다. 주어서 서술어 이 부분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얘를 서술절을 하는 문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괜찮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6번도 혼문장이죠. 그리고 7번도 혼문장. 왜냐면 밖에서 있는 부사어니까 상관없어요. 부사어는 관련 없습니다. 고양이 관형어예요. 소리가 들렸다니까 주어 서술어 하나씩. 그래? 자,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보시는 9번, 11번, 12번, 14번 얘네들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주어 서술어 찾으실 때 우리가 변하는 서술어들은 다 찾아주셔야 돼요. 서술어란 서술어는요, 어때요? 다 변해요. 어찌하다 어떠하다 얘네들이 변한 애들도 찾아주셔야 되는데 어딨어? 9번에 예쁜 동그라미 칩시다. 예쁜 서술어예요. 원래 서술어인데요. 지금 예쁘다에다 은이 붙어가지고
자, 예쁜. 그래서 이 예쁜 백합이 활짝 피었다는요. 각각을 보시면요. 백합이 활짝 펴요. 피다. 이런 문장이 있었고요. 어때요? 백합이 예쁘다도 있었던 거예요. 그죠? 얘네들을 합쳐서 겹문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때? 백합이라고 하는 애는 똑같으니까 얘를 생략하고서 얘를 이렇게 앞에 꾸며주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요. 요 부분이 이제 관형절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되게 됩니다. 관형절을 아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생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남는 경우에는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 뭐라고요? 관형절을 아는 문장은요. 생략되는 부분이 있어요. 생략되는 부분을 잘 찾아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술어를 찾을 때에도 변하는 애들은 다 찾을 수 있어요. 예쁜, 푸른, 얘네들은 다 변하는 애들에서 온 거잖아요. 푸르다, 예쁘다, 서술어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어려워지면요. 관형절을 아는 문장은 뭐가 생략됐는지도 물어봐요. 어떤 문장 성분이 생략됐나요? 물어보기도 하니까 우리 따로따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백합이 피었다. 백합이 예쁘다. 각각의 문장 이렇게 나눠주셔야 되고요. 아, 주어가 생략됐네. 여기까지도 확인해 주시면 문제 어려운 것들까지도 푸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1번은 문제가 뭐가 있는 거예요? 11번. 파란이 지금 보시면 서술어 역할 하죠? 서술어죠. 그래서 서술어인데 하늘을 꾸미는 관형절이 되는 거고요. 12번은 작은 이 문제가 되죠. 14번은 뭐가 문제가 돼요? 귀여운 얘가 문제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그러면 아는 문장 같이 가볼 건데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야? 아는 문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주어 서술을 다 찾아주셨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15번. 15번도 아까 전에 뭐가 있어요? 자, 쇠젓가락은 무겁다는 찾으셨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부분 있죠. 얘가 서술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부분이 전체 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 절이 쇠젓가락을 꾸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표시를 해주실 때는 아는 문장은 어떻게 표시하셔야 돼요? 요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기를 괄호로 묶어주시고요. 그렇게 보시면 좀 더 편하게 보셔요. 사용하느니 그러면 얘를 뭘 꾸며요? 뒤에 거 꾸민다는 게 잘 보여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해주실 거냐면 나머지 다 아는 문장이잖아요. 그죠? 아는 문장이니까 뭐 찾아요? 요렇게 안긴 문장 표시하세요. 뭐 하시라고요? 괄호로 안긴 문장을 찾으시고요. 요 안긴 문장이 어떤 절인지 찾으시는 거예요. 명사절인지, 관형절인지, 부사절인지, 인용절인지, 서술절인지. 그러면은 괜찮겠죠? 그거 괜찮으실까요? 각각 해볼게요. 하실 수 있어요. 괄호부터 쳐보셔. 자, 일단 주어 서술을 찾아놨잖아. 주어 서술 찾아놨죠? 연결되는 애들 위주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